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가액의 제5장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4장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형식에서 나왔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소량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거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이제 반대로 이제 많은 품종은 없습니다. 소품종이고 그 한 개를 계속해서 찍어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즉 주문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해서 원가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종합 원가 계산하고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5장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좀 더 상세하고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최종 수업 목표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세부 수업 목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의 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 네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의 선의 선출법과 평균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선품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작업 폐물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특히 회계 1급은 이제 여러분들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합 원가 계산, 그러니까 즉 환산 수량까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론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무 2급은 당연히 이제 위에 거 포함해서 이제 공손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 2급과 회계 1급을 당연히 포함을 해서 좀 더 문제가 깊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의 의의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의 의의는 이제 동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다품종이에요. 다품종이고 이제 소품종이죠. 소품종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에 뭐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은 소품종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종의 표준화된 제품을 복수 이상의 제조 공정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재료가 이제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재료의 이제 생산, 요 부분에서 생산하는 라인에 이제 공정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완성된 이제 생산 라인 공정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정 3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품이 되기까지에 대한 절차가 바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적합한 계산 방법의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추장을 만들면은 고추장을 이렇게 뭐 만든다고 칩시다. 고추장을 만들려면은 이제 뭐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고추장 만드는 뭐 회사에 뭐 순창에 이런 데 가면은 이 회사가 있어요. 식품 회사가 있어요. 고추장 만들면은 당연히 고추가 필요하겠죠. 고추가 필요하고, 고추가 그러면 고추를 이제 가루로 빻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공정 1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 2에서는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넣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이 나오면 공정 3을 들어가서 뭐 고추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물엿이 들어간다. 모든 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안 하죠. 기계가 하죠. 기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게 이제 고추장이라는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의 이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가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제분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과자업, 통전이업 등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공정 1에서는 이제 뭐 고춧가루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공정 2에서는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물로 통해서 어디가 뭐 숙성시키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 숙성시킨 거를 다음에는 이제 각종 이제 뭐 물엿이라든지 뭐가 이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 4를 들어가서 이제 그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쥐 넣는 거죠. 고추장을. 그러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제품으로 출하된다라는 게 바로 그 대량 생산하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종류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종류는 이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개념 정도는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세무 1급하고 세무 2급에서는 이제 해당 개념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겠지만 기업 2급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2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무 1급이나 세무 2급 하시는 분들은 개념 정도는 무조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조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등급별 원가 계산, 단순 종합원가, 연산품 종합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계산 문제에서는 이제 뭐 공정별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6장을 할 때 그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은 결합원가 계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5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공정별 원가 계산, 조별 원가 계산, 등급별 원가 계산, 단순 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 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개념은 한번 꼭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념은 세무 1급하고 세무 2급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이제 설명에 대해서 아닌 것은, 또는 어떠한 설명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단일 공정,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 게 단순 종합원가 계산을 통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요. 단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공정의 한 개에 의해서 그냥 바로 제품으로 출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은 2 이상의 제조 공정을 동일 제품으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업 제당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추장 아까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장에서 고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왔다. 고추 가져왔으면은 이제 1공정은 이제 고추장을 고추를 이제 빻아야 되겠죠. 빻아서 이제 고춧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2공정은 이제 이 고춧가루를 숙성시켜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3공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고춧가루에 이제 맛을 감미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물엿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4공정에 들어가서는 이제 포장을 내야 되겠죠. 포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품으로서 출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건 다른 점이 뭐예요? 단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공정이 한 개만 해서 그냥 바로 이제 제품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단일 공정, 단일 제품에 의해서 바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별은 공정이 여러 개 나올 때, 그러니까 1공정에서 만들어서 1공정에서 완성된 걸 2공정에 들어가고, 2공정에서 완성된 거를 3공정으로 가고, 3공정에서 완성된 거를 4공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품으로 출하된다. 이게 바로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별 원가 계산.
조별 원가 계산은 이중 제품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이종은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아마 있어요. 한자가 저희 한자 까먹었어요. 이종이라는 거는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자로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 종류마다 말 그대로 조를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조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한 조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제품을 계속 연속적으로 공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별은 말 그대로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이라는 게 있죠. 이런 데서 이제 기름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랍에메이트 이런 데서 이렇게 들고 온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기름이 들고 오면은 기름은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기름은 원래는 흰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검은색이죠. 원래의 기름은 검은색입니다. 이거를 가공을 시켜요. 가공해서 정리하고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은 이제 어느 몇 도시에서 이게 되고 몇 도시에서 이게 되고 몇 도시에서 이게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비싼 이제 그런 기름을 뽑는다. 그럼 항공유. 그럼 당연히 이제 가공 금액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번의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똑같은 기름인데도 몇 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항공유, 그 다음에 무연, 무연에서는 고급 휘발유가 나오겠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휘발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무연 나오겠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오겠죠. 경유. 그 다음에 등유가 나오겠죠. 등유. 아니면은 이제 또 산업기계에서 쓰는 조간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조간유는 어떤 거냐면요. 철강 제품을 만들 때 그 쓴 조간기라는 기계 이름이 있어요. 조간기라고. 그래서 그 조간기에서 쓰는 기름이 조간유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항공유, 무연, 경유, 등유 아니면은 또 다른 기름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인데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항공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류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기름이라는 이 하나에 항공유가 나오겠고 휘발유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오겠고 등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료 동일한 공정을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게 이게 바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는 기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연산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동일한 재료 동일한 공정을 이제 생산하는데 다른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유업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오리라고 생각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를 좋아합니다. 오리를 좋아해요. 오리 중에서 이제 오리 머리가 있겠고요. 머리 종류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오리 슬라이스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 불고기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의 다른 종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똑같은 오리인데 이제 생산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은 제 6장에서 이제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연산품 원가 계산은 또 하나 해볼까? 대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갈비. 대구에서 유명한 거 있죠. 막창. 대구에서 곱창이 유명하다 했는데 대구 안지랑으로 가시면은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데서 보면은 곱창이 맛있는 데가 있으면은 막창이 맛이 없고요. 막창이 맛있는 데 가면 곱창이 맛이 없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제 막창집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 그 사장님하고 저 매우 친합니다. 몇 년 지나도 제 얼굴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막창이나 곱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앞다리, 뭐 뒷다리,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뭔가 국거리용으로. 돼지의 종류는 돼지의 종류가 약 한 600kg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제 많이 나와요. 뭐 삼겹살도 나오고 뭐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한 대략 돼지 한 마리당 200인분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200인분 정도인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뭐냐? 요런 게 바로 뭐냐? 연산품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수해 볼까요? 단순 종합 원가 계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정이 한 개인데 바로 제품으로 나오는 게 단순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이 여러 개를 거쳐야 돼요. 공정 1, 공정 2, 공정 3, 공정 4 이렇게 해서 계속 순서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제품까지 출하되는 게 공정별 원가 계산이에요. 조별 원가 계산은 이제 다른 종류가 있지만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조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별 원가 계산이고요.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은 제품은 같아요. 원재료는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항공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뭐 조간유, 그 다음에 뭐 휘발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같은 원재료를 쓰지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연산품은 이제 동일한 재료 공일한 공정으로 이제 등급별까지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돼지를 예를 아까 들었었죠. 갈비, 그 다음에 앞다리, 목살, 그 다음에 삼겹살. 이렇게 해서 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특히 뭐 조별 원가에서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다른 제품을 이제 한 개의 제품으로 완성되니까 하나의 조를 이룬다. 조가 적혀있죠. 조가 적혀있으니까 조별 원가 계산이고, 등급별은 이제 하나의 기름을 또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에서 이제 뭐가 뿜어져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어떤 게 뿜어져 나오냐, 이게 바로 등급별이고, 연산품은 생각 안 나면 그냥 돼지를 생각하세요. 돼지를.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더욱더 빠르실 거예요. 자, 3번 종합 원가 계산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우면 안 돼요. 이해만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회계 1급의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세무 2급도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 있지만, 세무 2급도 뭐 한 번씩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세무 1급은 4단계까지 나옵니다. 세무 1급은 4단계까지 나와요. 해당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세무 1급까지는 좀 더 깊게 나오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회계 1급, 세무 2급, 이제 세무 1급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외우려고는 하지는 마세요. 무조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냥 책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싫습니다. 수업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적혀있죠. 책 적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봤자 현재로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의 방법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소는 아니에요. 공소는 이제 생산 중에 이제 분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특히 뭐 실무자분도 계시겠지만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분량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공선이라는 거예요. 공선. 그러니까 공선은 이제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혀야 될 부분은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빨간색 되어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을 특히 집중해 주셔야 돼요. 특히 빨간색을. 선의선출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의선출법은 버스트 인, 버스트 아웃이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근데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선의선출법을 먼저 배분을 하는 거는 다음 월에 배분을 못합니다. 먼저 배분받은 건 다음 월에 배분을 못해요. 그래서 배분 받지 않은 수량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기초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전월에 배분받은 수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분받았기 때문에 그 배분받은 거는 다음 월에 또는 다음 기에 배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트 인, 버스트 아웃 선의선출법 형식입니다. 이게 먼저 배분받은 거는 다음 월에 배분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배분 안 받은 것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법은 뭐냐면은 기초 수량과 이 단기 투입 수량을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건데 말만 평균이지 그냥 다 때려 붙는 거예요. 다 그냥 투입했다고 보고 다 때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섞어서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못해요. 이렇게 적으면 이것도 이해 못하잖아요. 이것도 이해 못해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학교를 한다고 해도 절대 무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는 못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합원가계산 방법 중에 이제 공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선.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이제 먼저 배분받는 수량을 다음 기에 배분을 못 받는다고 했었고, 평균법은 이제 섞어서 이제 그 수량을 다 포함시킨다고 했었어요. 근데 공선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공선이라는 건 경우에는 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무 1급과 세무 2급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전체 부분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기 싫어요. 진짜 보기 싫어요. 슬라이드인데 참 보기 싫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가 계산 방법의 공선이란 거는 말 그대로 불량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량품. 그러니까 즉 생산 중에 불량이 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공선이라고 합니다. 공선.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강을 만들 때 이제 뭐 데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C채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 철강을 만들 때 건설업에서 쓰는 철강인데 규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제 불량이 났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바로 뭐냐? 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뭔가 불량이 났다. 그게 바로 공선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볼까요? 제조 과정 중에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공선이라고 합니다.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공선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검사를 진척도의 상황에 따라 불량품인 경우 공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발생한 건 정상공선을 포함한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선이 100개 중에 10개가 정상적으로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계가 0 이상해, 기계가 0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개는 불량 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정상 공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상 공선이에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10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 얘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론 문제에서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만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계산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수량만 찾거든요. 수량만 찾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 공소이 아닌 비정상 공소 있죠. 영어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량이 한 30개 났는데 정상이 15개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비정상이 15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 30개 중에 정상 쪽 나는 건 15개로 보고 비정상 난 거는 15개예요. 그래서 뭐냐? 영어 외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론은 아시겠죠? 이론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건사 시점이 0%, 50%, 70%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해 봐요. 쉽게. 제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철강 회사에 반장으로 있어요. 제가 철강 회사에 반장으로 있어요. 제가 철강 회사에 4년 4개월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철강 회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철강 회사로 제가 반장이 있어요. 자, 스케프 해가지고, 짜가지고, 어디 한번 제품이 되는 과정을 한번 한 50% 시점에서 검사하는 하는 반장이다. 라고 보면은, 어디 보자. 정밀하게 잘 만들었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통과. 불량이네? 불량. 이렇게. 그래서 이 검사 시점을 이 상태로 보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냐? 아니면은 50%에서 검사를 하냐? 70%에서 검사를 하냐? 그러니까 대체로 뭐 절반 정도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기초 수량이 100개, 그러니까 20% 시점에서 하는 경우,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350개, 기말 수량이 50개인 경우, 환상 수량이 500개인 경우 정성 공선을 10%만큼 인정해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 공선의 10%만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공선 수량이 100개인 경우, 그러니까 즉 불량품이 100개가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초 수량은 20%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기초 수량은. 기말에는 20%까지만 했으니까. 기초 수량은 20%에서 쭉 시작하겠고, 단기 착수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완성됐을 거고, 기말 수량은 처음부터 해서 60%까지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검사 시점을 0%인 경우에서 보면은 0%의 진척도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본다면은 기초 수량엔 검사가 안 되죠. 기초 수량은 검사가 안 돼요. 왜냐면은 0%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초는 20%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0%에서 시작하는 거를 할 수가 없죠. 20%에서만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공선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선 검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 착수량은 이제 0%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검사를 다 하죠. 검사 다 하고 넘어가니까 공선 수량에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기말 수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0%에서 시작하니까 검사 다 끝냈어요. 그러면 60%까지만 해당됐어요. 그래서 공선이 다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를. 자, 검사 시점이 50%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50%인 경우. 검사 시점 50%인 경우. 그러니까 즉 기초 수량은 20%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단기 착수량은 0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말은 0에서부터 60%까지만 검사 시점 보는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검사 시점 오면은 50%는 시점이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강을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보면은 50%가 이제 만들어진 중간 시점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중간 시점에서 검사하니까 기초 수량은 당연히 20%에서 50%만큼 검사를 하죠. 그래서 공선 다 포함시킵니다. 그럼 단기 착수량도 다 포함시키고요. 기말 수량도 다 포함시킵니다. 왜냐? 검사 시점이 50%를 넘겼기 때문에 다 분량이 나도 전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70%다 라고 봤을 때 70%다 봤을 때는 이제 똑같이 70%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이 진행도가 70%가 넘어야지 이제 그 검사 수량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죠. 왜냐? 20%에 시작해서 100%까지 끝나니까. 단기 착수량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시킨 거죠. 근데 기말은 포함 안 시키죠. 왜?
60%까지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70%의 검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은 숫자는 해당 수량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통과한 것만 공선 수량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0%인 경우에는 기초 수량 포함 안 시킨다 했었죠. 왜? 20%에 시작하니까 검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인 경우에는 다 포함시키죠. 왜냐하면은 검사 시점이 50%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70%인 경우에는 기말이 포함 안 되죠. 왜? 검사를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시점이 넘어가는 것만 공선에서 그 수량으로 인정이란다.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선은. 그래서 이 공선에 대한 흐름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3번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공선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는 이제 0%인 검사인 경우, 그 다음에 50%인 검사인 경우, 70%인 검사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좀 넘었죠.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5번 종합 원가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